네, 프로의 시선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는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타증권 송태용 과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선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을까요? 이 주제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LG그룹 일 잘하네. 지금 LG그룹주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온 가운데서 특히 오늘 LG 디스플레이 잘 가고 있고요. LG 화학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 오늘 하루입니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 요 시선 가져오셨는데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이 종목 특정 섹터가 아니라 LG 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포인트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일이 많더라고요. 그죠, 많죠. 네. 주가도 최근에 LG화학도 잘 갔던 거 방금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또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들썩거리고, 그러니까 LG 그룹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주사는 LG부터 먼저 좀 보게 되면 일단은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2의 한진칼이 될지 아니면 제2의 DB가 될지 아니면 SM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불씨가 이제 지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M&A를 통해서 전장 사업을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좀 당연하다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국내 기업들 쪽으로도 이제 계속 차량용 반도체란지 차량용 OLED란지 이쪽으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번 주 화요일 날 페라리 회장이 아시겠지만은 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틀 전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가 전기차 부분에서 24조가량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전장 부분을 강화를 해서 이 국내 대기업들과 얼마만큼 또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리고 해외 기업들과 또 얼마만큼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 LG전자 내에 이제 지난 M&A를 통해서 갖고 왔던 자회사들과 또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LG전자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가야 될 것 같고 LG전자보다는 LG전자와 연관된 세아메카닉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타사들이 주가 좀 많이 들썩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참 뜬금포긴 한데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에 또 중국의 시진핑이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또 주가가 또 들썩이는 부분들이 또 특징인 것 같아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그러니까 그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는 다시 대기업 LG 쪽으로 또 분위기가 넘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부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조금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룹주 내에서 강한 종목 뉴스와 연동을 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면 LG 디스플레이일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방문, 요것도 재료가 있을 거고요. 어제 사실은 오후장부터 뉴스가 나오면 주목도가 높아요. 한 언론사 쪽에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WOLED TV 패널 공급 협상 재개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가장 크게 지금 구간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그리고 생각을 해볼 만한 이슈가 어떤 걸까요, 이 중에?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왜 방문을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의 어떤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OLED 패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 11월 달인가요? 12월 달에 대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대만 IT 매체입니다.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반도체여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반입되는 OLED 소재라든지 그리고 OLED 장비들 같은 경우에 이 수출 제재 대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여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게 나왔었는데 그게 또 신빙성이 좀 높은 부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일본까지 이제 동참을 한 상황이거든요. 동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올레도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BOE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올레도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기초가 되는 기판이 될까요? 이 방식이 기존의 OLED와 그리고 올레도스가 다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기존 OLED 같은 경우는 그 유리 기판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올레도스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웨이퍼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이 OLED를 증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 기술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제재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올레도스가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디스플레이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이제 또 명분이 있죠. BOE가 군사용 올레도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양안 분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재하기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맞을지 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재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LG 디스플레이 좀 방문한 것이 아닌가 봐지고 선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러브콜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좀 방문했지 않았을까라고 좀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만 좀 네. 짧게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러한 이슈 속에서 네. 우리 기업의 반사 이익 측면을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네. 미중 갈등 측면에서의 그 미묘한 리스크 요인을 보시는 걸까요? 반사익으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 스마트 기기 제품에 이제 상당히 기초가 되는 이 패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스마트 그러니까 IT 기업들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해달라 그러면은 이 LG 디스플레이 쪽에 오늘 부각이 된 이유는 결국 시진핑이 방문한 이유는 미국의 제재 가능성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도 최근 실적 이야기 나오면서 관심도가 높아서요. 관련된 모멘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전자가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LG전자가 M&A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 이슈의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송태영 과장님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봐야 되나요? 사실 LG전자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멘텀은 전장입니다. M&A 모멘텀으로 LG전자의 점프업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밑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그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용 반도체 쪽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일까요? 지금의 포커스는 당연히 전장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슈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 그런 전장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사실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주가적으로도 잘 반영이 되죠. 오늘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물론 윗꼬리를 많이 달기는 했지만 그렇게 뉴스에 따라서 이동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전장 관련돼서 모멘텀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기업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날아가야지만 사실상 더욱더 많은 부분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서 전장 기업이 아니에요. 백색 가전 기업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전장 관련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수주를 많이 받고 여기서 M&A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변화가 빠르게 될 것인지 여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럼 그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결국 수주를 얼마만큼이나 고객사를 더욱더 다양하게 갖고 올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염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애플카 이슈가 있겠죠. 그 이슈요. 그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은 LG전자는 그제서야 비로소 사실상 전장 기업으로에 대한 탈바꿈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이 LG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실적이 잘 나와도 움직임이 지지부진 아니면 수주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애플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유명한 이제 기업들이 뭐 벤츠라든지 아니면 BMW라든지 이런 기업 향으로 정말 수주의 양 자체가 한 번에 많은 양이 찍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잠정 실적 정말 좋았는데도 주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오는 27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언론 그리고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하잖아요. 여기서 뚜렷하게 전작에 대한 투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단기적으로는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이게 애널리스트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당연히 수주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애플 관련돼서는 과연 어떠한 이제 모멘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고객선은 얼마만큼이나 늘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매출 비중이나 영업이익률은 얼마만큼이나 나오게 되냐,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이 주요 질문과 대답 관련돼서도 레포트로 대부분 나오게 되니까 그때 한번 보신 다음에 만약 그때 LG전자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그냥 읽지 않으시고도 그냥 따라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봐야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 그룹주 내에서 LG화학도 같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았고 반응이 없었고 기다려 봐야 되고 이 스토리로 저희가 LG전자를 봐봤기 때문에 LG화학은요. 사실은 1분기 양극재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전망 실적 좋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가도 들썩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른 반응을 좀 예측하고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LG화학은 화학주로 보이세요? 2차 전지주로 보이세요? 바이오로 보이세요?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요. 어느 쪽일까요? 일단은 네. 요즘은 좀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으로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요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해서 LG화학은 그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는 양극재 소재 업체가 된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사실상 이 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갔을 때 계속 다른 기업들에게 이런 소재에 관련돼서 이 이익을 주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LG화학이 이러한 이제 기업들 관련돼서 많은 부분 이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회수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예전에는 화학 관련되고 그냥 단순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 이러한 이제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부터는 소재 업체로에 대한 변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전구체라든지 다른 사업까지도 대부분 다 진행을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LG화학이 2차 전지를 내가 지금 뭘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대안으로서 검토해 볼 만한 이러한 이제 종목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럼 모회사 LG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오늘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와서 이 이슈 정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국계 펀드 3대 주주 등장. 자, 그런데 오늘 4% 이상 오르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한 뒤 1.171%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조회사는 항상 이런 문제 나왔을 때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반응 오늘 보셨어요? 일단은 뭐 바로 뭐 점상하게 빡빡 치고 가는 건 아니고 가까운 예를 보게 되면 SM 같은 경우도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1월 20일 날 이런 그 8%가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쭉 꾸준히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스타트를 끊었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SM이라든지 과거에 한진칼이라든지 이런 뭐 종목들 대비해서 좋은 기억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한진칼 사례가 될 것인가, SM 사례가 될 것인가, 그게 좀 관건이라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진칼 사례로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게 가족이 원수가 되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웃긴 게 내가 내 동생을 욕하는 게 괜찮지만 남이 내 동생 욕하는 건 정말 싫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영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경영관 분쟁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쪽에 붙어서 이제 뭐 거기에 이사진을 뭐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사를 꽂는다든지 아니면 뭐 배당을 좀 더 요구한다든지 이런 목적 때문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긍정적인 건 SM인데 SM 사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결국 중요한 건 이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지금 LG는요. 경영권이 아니라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 아시겠지만 구본무 회장님이 타계를 하시면서 자녀분이 상속을 못하게 돼서 제가 알기로 동생이 맞죠? 동생 쪽에 이제 양자를 이제 상속을 지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본무 회장이 이제 사모님이 김영씨라든지 그 딸 자녀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따님 중에 한 따님 중에 또
남편은 또 사모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을 봤을 때 아마 배경에는 분명히 사모펀드에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경영권이 아니라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원활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국 행동주의 펀드가 생각 잘 하셔가지고 탈출 전략을 얼마만큼 잘 세우느냐, 요게 좀 관건이라고 좀 봐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LG까지 확인을 네. 해봤습니다. 그룹주 전반적으로 이슈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봤는데요. 정태근 팀장께서 가져오신 이 시선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저희가 네. 오늘 추천주로 탑픽은 어느 종목을 그룹주 안에서 꼽아주셨을까요? 그룹주 안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LG그룹 이 이슈를 선택한 것은 네. 그 LG전자의 전장 사업 때문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서 저는 펜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한 10% 상승 나오게 되면서 수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종목인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캐시카우가 그 SMT 검사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차 쪽에도 아시겠지만은 전장용 PCB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PCB의 불량인지 엄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3D로 검사하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PCB 시장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2분기에 좀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데, 그 주역으로 이 전장용 PCB와 그리고 서버용 PCB가 또 앞에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PCB였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출하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어떤 검사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고,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전장용 PCB, 전장용 반도체, 여기는 수혜가 또 펜트론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은 LG전자 그룹의 전장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4,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장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바로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건재한 K-팝, 조용히 오르는 엔터주를 보라. 저희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도 자신만의 페이스로 쑥쑥쑥쑥 올라온 쪽이 바로 엔터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 자, 오늘 자리에서 엔터에 대한 이렇게 강력한 시선을 주신 이유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엔터주 선정 배경은요? 뭐 뻔하죠, 사실. 예, 2차전지 기스 났으니까. 그쪽에 이동이 이쪽으로 온다. 거기서의 나온 수급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사실 그런 고민 중에 당연히 대안이로 많이 부각을 받던 쪽이 바이오였으니까 바이오도 인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엔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일부 2차전지가 하락이 나오기 전부터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거래량이 4월 6일 때부터 사실 상당히 터지게 되면서 이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관련돼서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이 각각의 이유를 붙이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을 붙여도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붙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오늘 한꺼번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핀셋적으로 올려서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엔터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엔터 이렇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료가 많은 쪽이 엔터인데요. 오늘 장에서 특히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랭크가 위에 됐다. 그리고 후속 주자들도 잘 올라가고 있다. 한국의 탑스타들이 잘하고 있다. 이 아티스트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앞두고 있거든요. 기업의 그런데 매력도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4사가 동일 선상에 지금 서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한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더 쏠려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조금 더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중심이 되는 종목 무조건 봐야 된다. 네. 하이브를 봐야 하이브가 된다. 중심이라 보세요? 왜냐하면 실적보다 요즘은 수급이 더욱더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수급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린 4월 6일 때부터 이상한 수급에 대한 흐름이 감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만큼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밑바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사실상 시가총액이 많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강도로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엔터 4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하이브에 대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적이라는 이슈와 그리고 이제 BTS의 지민이라는 이슈를 그 뒤에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SM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SM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이브가 사실 이 오전장에서는 보다 더 강했었었는데 그 부분에 수급을 약간 뺏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다시 웬만하면 되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합병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 전까지는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합병 과정 속에서 워낙 많은 노이즈를 발생을 시키게 됐고 그 노이즈 과정 속에서 많은 매물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SM은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조금 열의에 이제는 위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수급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이라면 하이브를 저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엔터사들이 올라가는 거를 내가 평균적인 수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JYP가 가장 탄탄하게 실적을 계속적으로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JYP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부근에 있지만 계속 모멘텀을 안 나가고 있는 쪽에서의 연속성을 보셨어요. 그러면은 엔터 4사를 봤을 때 올해만 데뷔를 앞둔 그룹이 10개 그룹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열리지 않은 상자와 같은 거라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올지는 우린 모르지만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을 계속 공략 포인트로 잡아도 될까요? 게임의 신작가도 같아서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인이라서.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게임이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발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사실 좋지 못한 이제 흐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엔터사들 특히나 대형 기획사에서 나오게 되는 신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그 과정 속에서 팬덤을 이미 형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이 데뷔와 동시에 바로 1위에 등극을 하게 되고 초도 물량이 뭐 100만 장이 팔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신인 아이돌들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신인이 누가 나오는지 누가 그 신인의 지금의 팬덤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인 관련돼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많게는 500억까지도 연간으로서 사실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부터 10개 팀이 나오게 될 텐데 그 과연 이 퍼포먼스를 발휘를 해줄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하이브랑 이제 JYP 관련돼서 미국에서 아이돌 관련된 이 신인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 신인이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실적이 좌지우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이 내놓을 성과 그 이유까지 보자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저희 엔터 4사의 실적 이야기를 살짝 하다가 SM을 조금 깊이 안 봤는데 SM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정 팀장님과 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SM은 사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으면서 실적 측면에서 엔터 사실 실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정적으로 이게 작용했다. SM 가이던스 하회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진입해서 보기에는 너무 매물대의 벽이 높은 상황인지 지금 위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SM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짧게 받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리트가 충분하다. 네, 충분히 있다. 그 3월 8일 날 최고가가 16만 1,200원이거든요. 그 가격 대비해서 최근까지 하락했던 폭을 보게 된다라면은 한 달 보름 정도 해가지고 한 달 보름도 안 되네요. 거의 한 달 기간 동안 50%가량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면 한 47%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매력은 있다고 봐지고요. 요 가격이 매력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게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뻥튀기가 됐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매력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M은 주가가 들썩거리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이제 하이브 말씀해 주신 저도 하이브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엔터지 어떤 투심 개선 이런 것들 그리고 엔터지 이건 업종 이슈고 그 위에 시장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길어질지 짧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제 미국 증시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게 나왔는데 그렇다라면은
이 경기 침체에서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불황을 타지 않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포커싱을 맞춰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엔터가 오늘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는 아시다시피 지금 4일 전부터 강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이브 포함해가지고 이 엔터주가 다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뭐 하이브 이슈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이슈인 그러니까 불황을 타지 않은 산업에 포커싱이 좀 되다 보니까 좀 강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불황 이슈가 좀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엔터주의 상승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SM 같은 경우도 50%가량 주가 하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형성이 되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SM의 실적 관련 이야기가 정리 쭉 엔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 타픽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속태용 과장님 타픽 이 안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연장해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종목에서의 탄력성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네. DOU가 좋았어요. 그러면은 SM 관련 이슈에 약간의 들썩거림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괜찮은 구간이다? 뭐 사실 DOU는 SM과 뭐 지분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네. 뭐 그 관련돼서 별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팬덤의 포커스를 맞춰보자. 네, 팬덤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아무래도 오프라인 콘서트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게 될 거잖아요. 그 콘서트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DOU가 운영을 하고 있는 버블의 구독자 수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 DOU에 대한 실적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SM이 잘 되면 다른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경쟁 관계에 있게 되면서 어떻게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DOU는 약간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팬덤에 기반되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DOU가 보다 더 이 업사이드가 높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U가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지게 될수록 더욱더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DOU 관련돼서 일단 또 중국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게 될 텐데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 확장이 나오게 되면은 이 중국향 관련된 이제 이 콘서트가 많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미 DOU에선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 일본 관련돼서는 2023년도 하반기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지게 되었을 때에는 2023년도에 DOU에 대한 실적은 확실히 괄목할 정도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잡았고요.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DOU 제시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 진행해봤고요.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사증권 송태용 과장 두 분과 함께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